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막판 뒷심 부족의 양시추가 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12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옥션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 수급과 흐름이 연동되면서 3,10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3,084포인트에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95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었지만 이 속에서도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 관련 이슈였습니다. 전날 애플카 쇼크로 동반 하락했었던 현대차 비롯해 그룹주가 오늘 대부분 반등에 성공에 나섰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 애플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에 핀테크 기업 또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특히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최대 24%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위지트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양지수는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뜨거운 모습인데요. 나날이 뜨거워지는 이슈 우리도 한번 잡아보면서 내 계좌에 온기 한껏 데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히든스탁의 히든카드 뜨거운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두 승부사가 준비한 히든 종목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총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는요.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수가 설 연휴를 앞두고서 주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뜨거웠었던 글로벌 핫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멘텀 잘 짚어보면서 오늘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요. 머리를 자르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명절 다가오고 하니까. 깔끔하게. 예, 이번에 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하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예, 뵙기 전에 좀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밝은 모습이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이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을 좀 늘리시면서 매매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자동차 쪽. 특히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쪽에 애플카 기대감으로서 좀 투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 주말간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떠주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증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를 조금 준비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당장 지금 일단은 이 비대면 관련된 내용들에서 일단 먼저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게임주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최근 이제 OTT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들이 개봉을 못하다 보니까 승리호 이제 한국판 SF 쪽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순위에 이제 1위에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 업체들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은 카카오 쪽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의 힘을 입어가지고 좀 최대 매출을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를 해서 작년 실적이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액
거의 이제 30% 이상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눈에 띄게 보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경쟁업체인 네이버를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한 5%, 6% 정도의 남짓을 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0%를 계속적으로 이제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와주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이제 한 5년 정도 동안에 영업이익에 좀 치중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데 일단 힘을 썼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굉장히 이끌어내면서 지금 뭐 정말 120%대 이제 실적을 달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유통주라고 하던가 카카오도 이제 같이 엮일 수가 있겠죠. 유통주라고 하던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비대면 관련된 사업이 작년 1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쿠팡, 이 온라인 커머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눈을 여겨 보셔야 되겠죠. 최근 이제 뭐 쿠팡이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여기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카카오나 아니면 아마존과 같은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영업이익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어느 순간에 이번에 카카오가 최대 실적을 뽑으면서 영업이익을 이제 4,500억 이상 지금 달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제 터지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서 단기 급등까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굉장히 한번 많이 받아줄 수가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잘 시청하시고 종목 한번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을 타고 있는 종목이 또 연이어서 상승하는 모습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짚어주신 닥터왕 전문가, 우리 상한 전문가님은 시장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뭐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조정 각도는 크지는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이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한 뒤에 추가 반등을 강하게 해주지 못하고 위평선을 따라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장중시장 하락이 나오더라도 종목들이 좀 반응을 쉽게 해주는, 하방 반응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이 모두 이제 뭐 한 약보합권 수준으로 평상시 같으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고가권 지수대에서 탄력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같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서는 우리 증시가 따라가는 움직임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선물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미 선물 지수의 장중 움직임의 상승 하락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외국인들의 투자 강도가 민감하게 매수 매도로 바뀌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해외 선물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플러스가 아닌 이런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에서 미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기본적인 다우 산업지수와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모두 신고가권 구간을 돌파한 뒤에 탄력 양봉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직접적인 주가 급등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장대 양봉 원래 신고가 돌파해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 탄력도가 감소돼서 상방 반등 시도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지수의 지금 실시간 흐름 때문에 여러분 나왔는데 미니 나스닥하고 이제 미니 S&P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산업 지수의 변동성이 상승으로 강하게 가려면 선물 지수의 탄력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 있는 신고가권의 이런 나스닥 다우 지수의 모습도 해외 선물의 조정 움직임이 조금 거세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 직접적인 장대 음봉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당장에 내일이 뭐 조정으로 그래서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후에는 이제 구정 연휴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경우에 구정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현금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구정 연휴를 보내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오늘장 특징 이슈는 역시 뭐 비트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테슬라가 이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조 원 정도를 자사 현금을 통해서 매수를 이제 나섰고 거기에 따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대 심리가 가상화폐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차후에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상품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는 더 많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런 움직임 속에 이미 뭐 주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를 집중해야 된다.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약세일 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더 강세를 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좀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혹시 약세장이 오더라도 개척해낼 수 있는 이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싱글 매치 펼치러 갈 건데요. 그 전에 적용되는 룰부터 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익률 대결, 치열한 전략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타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타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월의 둘째 주 설 연휴를 앞두고서 양 시장의 지수는 연일 주춤이는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더욱 치열해진 히든스탁 싱글 매치 전문가들 수익률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룡이 승천은 하듯 이 보유 종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 1위를 탈환해낸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격에 나설 오늘 두 승부사가 새로운 전략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함께 추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 전에 먼저 이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AS 받아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포트폴리오 속에서 특별히 짚어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강조를 드렸어요. 수익을 이제 많이 내드렸고, 이제 추가적인 종목으로서 몇몇 종목들을 지금 선정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제 그 기아차 관련된 거, 애플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쪽하고 화요일 쪽하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후속타로서 순환매로서 현대차 쪽에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집중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 코오롱 머티리얼을 제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꼽아 드렸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급등세에 나와주게 되면서 뭐 이제 뭐 큰 상승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보합권까지 내려왔지만 거의 이제 또 한 30% 가량까지 또 수익권 구간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를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뭐 큰 수익 보셨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시를 해드렸었던 목표가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주면서 그때 당시 제시를 해드렸었던 30% 이상, 한 40% 가까이 되는 이 5,000원 구간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이번에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지만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애플 쪽과 협업을 또 아예 안 하는 게 또 낫거든요. 아예 이제 그냥 뭐 위탁업체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인들의 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지금 저가 구간대 두드리고 나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30% 수익률 나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 저점 구간대 이탈을 안 하는 선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아직 혹시 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을 뱉으셔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늘려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머티리얼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 짚어보고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상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요, 수익률 순위 1위가 상한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막 계속 뒤집하네요, 그죠? 예, 오늘 네. 포트폴리오에 그만큼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한 네, 종목씩 네,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우림기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입을 해서 1차적으로 1월에 좀 초에 좋은 수익을 드렸고 괜찮은 자리에서 추가적인 공략을 좀 해봤었던 종목인데 악동이라고 좀 제가 이야기를 방송마다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랬던 종목이었는데 이 관련된 풍력 관련주하고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마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최근 한 몇 거래일 동안에 단기적으로 강한 급등들이 한 이틀 정도씩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풍력 관련된 쪽만 얘기를 드리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준상한가 파동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적인 이제 시세 움직임 부분들이 알파로 나오는 움직임까지 전거래까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풍력 관련주가 강하게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바이든 이슈가 강하게 시장의 매수를 한번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될 경우에 관련된 분야 종목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림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나왔지만 이 상승력이 좀 제한된 반등들이 계속 시도되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쉬어가는 과정을 상당 기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강한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지 관점이 좀 좋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시간적인 투자를 갖고 재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일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 대 포트상으로는 이제 약손실 정도로 마감이 됐고 매매 가격 구역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추가 손실 부분들이 확대될 수가 있겠지만 뭐 최적 구역 매도가 좀 현재 상태에서 2월을 바라봤을 때는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관련주가 정말 강세 트렌드로 크게 부각될 거였다면 사실 어제하고 그 전거래일의 변동성이 나올 때 상한가가 동반된다라든지 어떤 이런 탄력을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의 주포멘스가 개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시세 흐름에서는 좀 상당기일에 루즈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혹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가격차가 어차피 크게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서 차후 추가적인 5,500원에서 6,500원 사이 변동성을 보셔도 되지만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개별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림 기계에 대해서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5,500원, 6,500원 요 사이에 대한 가격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빅히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종목은요 16%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냈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빠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 수급이 빠지진 않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상당 부분 좀 진행된 종목에 해당을 하고 뭐 방탄소년단이 아직까지 컴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는 살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던 상승 추세 흐름을 조금 이탈하기 시작을 하면은 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이 포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포트를 이제 제 종목에서 따라 하시더라도 너무 종목이 누적돼서 많아지면 다 따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또 오늘 뭐 신규로 제가 공략 사인을 드리는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는 전략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션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유지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히트에 대해서 우리 흐름 짚어봤습니다. 다음 쇼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쇼박스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콘텐츠에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쿠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멘트를 하고 싶어지네요. 막 저 화면 보니까. 네. 그래서 쿠팡과 관련돼서도 이제 그 OTT 관련된 영화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가볍게 유지를 하시면 쿠팡 관련주가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 쿠팡 관련주 급등이 나면 자연스럽게 급반등 움직임이 한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유지만 하셔도 20일 캔들도 잘 지키고 있고 아마 4,500원 돌파 장대 항봉 시도 한 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4,500원대 빠른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넵튠 알아보도록 할게요. 넵튠도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게임주 어떻습니까? 얘는 뭐 이제 단기적인 시세 수익을 넘어서서 어차피 크래프톤 관련 그 상장 이슈가 시장에 한번 이번 달에 부각되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거든요. 상반기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월 말 안에 관련된 본 IPO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5, 6월 상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예전 9일 지지 패턴처럼 급등 이후 수평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고 관리하는 주포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잘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한가라든지 이런 시세가 한번 동반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추세까지만 2월 중으로 잘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강한 시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넵튠 알아봤고요. 다음 초록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방탄소년단 이야기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빅히트는 시세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포지션에서 정리를 했지만 초록뱀은 아직 시세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저점에 있는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방탄 드라마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하고 드라마 제작을 시작을 할 거고 또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또 드라마가 다시 이 시즌 2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이슈도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잘 들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멘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방탄소년단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셨어요. DPC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방탄 믿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 자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그래야 제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냥
하루도 쉬지 말고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DP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탄 관련주로 분류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지금 빅히트의 뭐 공식적인 이제 지분구조상 2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 시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 다우 산업지수 상장이 예정되고 있는 이제 그랩 관련 이슈도 아직까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신다면 뭐 좋은 시세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 종목들 앞으로 좋은 시세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흐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이 제시했었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할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히든 종목 총 3번의 힌트가 공개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맞추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힌트 1번 공개할게요. 예, 앞서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살짝 언급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쿠팡 이츠까지 좀 키워드가 추가됐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뭐 계속 들으셨을 거고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소셜 커머스 쪽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 이상 지금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온라인 뭐 매출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금 이제 약 150조 원 정도 현재 지금 매출 규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쿠팡이 한 3년 전에 이 커머셜 쪽에서 점유율을 한 7% 정도를 차지를 하다가 이번에 좀 점유율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15% 이상까지 지금 차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들처럼 지금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뜨거울 수가 있는 이 기업 공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도 당장 한 3년 전에 예측이 되고 있는 시장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유통주 쪽에 매출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거의 이제 40% 정도가 늘었죠. 여기서 이제 기존에 한 3년 전, 4년 전에 그 예상이 되는 시장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에서 이번에 한 30조 원 이상까지 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물류에 있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그러면서 온라인 커머셜, 그러면서 쿠팡이츠까지 진행이 되는 이 모빌리티 사업 쪽에서의 시장 장악까지 현재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츠 현재 이제 뭐 이 모빌리티 쪽,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배달 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유율이 아직은 10%를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정보량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점유율을 뭐 이제 양 거대 기업인 2개 이후로 3위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쿠팡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쪽에서 뭐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쿠팡 관련주들 상승세 이번에 한 번 더 추가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힌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들 좀 알고 계실 테지만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종목 추리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힌트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만나봤는데요. 저는 좀 오늘 정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관련 종목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은 아마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쿠팡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이 현재 지금 실적을 내는 기업은 아니에요. 매출액만 늘려나면서 당장 2020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적자가 한 1조 원 정도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는데 영업 손실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전부 다 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존과 굉장히 유사한 이 전략을 가지고 국내 유통시장을 좀 점령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영업 적자를 좀 감안을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좀 넓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냥 이제 뭐 택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또 비대면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쿠팡 이츠 같은 경우도 배달 사업에 있어서도 이 매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 이 유료 VIP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 무료 배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 멤버십에 있어가지고 동영상 서비스까지 같이 또 진행을 하면서 여기 말씀을 드렸었던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었죠. 쿠팡, OTT 관련주들 아니면 쿠팡 쪽으로 이제 뭐 포장지를 납품을 하는 회사들 아니면은 이제 쿠팡 쪽과 같이 좀 물류 관련된 내용들 하면서 쿠팡 이츠 관련된 종목들까지 굉장히 같이 이제 상장 이슈가 떠주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 사실 물류 쪽이겠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쿠팡 쪽과 물류 담당 계약을 맺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만나봤는데요. 제가 살짝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가를 여쭤봤지만 속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상한 전문가님, 네. 우리가 그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뭐 쿠팡 관련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 있잖아요. 동방신기 같은 종목도 있고 네, 뭐 몇 개 안 됩니다. 포장 종목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 돼요. 네. 화면 쪽에. 자, 제가 지금 사이즈를 좀 크게 해놔서요, 여러분들. 지금 글자를 좀 이 쿠팡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네, 굉장히 점령해드리세요. 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 상장 때부터 굉장히 네.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를 들면 동방이라던가 뭐 대형 포장 그리고 또 그렇죠. 이니셜로 된 기업들까지 네, 이렇게 여러 그래서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세팅이 됐다고 하니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쿠팡 관련주는 이제 대표적인 거, 이거 외에도 있는데 다 후속주입니다. 후속주는 절대 주도주처럼 먼저 가지 않기 때문에 물류 쪽은 동방하고 KCTC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류 택배 관련된 뭐 대양포장 이런 애들이라든지 그런 택배 관련주들이 연계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동영상 OTT 서비스를 같이 하는 업체는 쇼박스하고 KTH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두 종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그러니까 기타 결제 서비스를 또 하기 때문에 뭐 다날이라든지 모빌리어스라든지 연계 결제 사업주역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안에 아마 이제 주도 종목 위주로 가져오셨을 테니까 여기 보이는 종목 안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 상한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의 탄력이 가장 좀 좋아 보이세요? 아무래도 탄력은 물류 쪽이죠. 예, 물류 쪽? 물류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까 물류 서비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종목은 두 종목 안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예, 아무래도 물류 쪽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 정답의 범위가 축소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세 번째 힌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목의 파워를 좀 알아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종목을 그냥 좀 세게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지난 시즌에 찍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왕중왕전 때. 예, 왕중왕전 때 찍어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왕중왕전 때 안 올라가고 1월 달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거의 한 50% 이상 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면 볼수록 이쁜 종목들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시장 변동성을 좀 우려를 해서 신규 상장주 전략으로 좀 치중을 했는데 이 신규 상장주로 한번 크게 먹었었죠. 라닉스를 거의 한 60% 정도 먹었다가 신규 상장주로 그 수익률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한 방만 먹으면 역전 나오니까 제 종목들 잘 보고 있으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지금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차 파동 관련으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의를 드립니다. 급등주는 매집 나온 종목은 반드시 3차 파동까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시 종목으로 위지트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위지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매집을 하고 1차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파동 안에서 마무리가 안 되죠.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2차 파동이 연출이 되고요. 한 번 더 지금 조정이 되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 나와주면서 3차 파동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한번 보셔라. 보면 볼수록 이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도 코오롱 머티리얼이죠. 이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30% 수익 받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날 매도하고 그냥 30% 수익률을 써가지고 제가 수익률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1차 파동 올라가고요. 2차 파동 올라가고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이평선이 정렬이 된 상황에서 3차 파동 구간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구간대 5,000원 구간 돌파를 하는 거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한번 3차 파동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물류 관련된 내용 코로나로 한번 올라갔고 2차 파동을 지금 이제 이 쿠팡 쪽으로 올라갔는데 현재 지금 3차 파동으로 한 번 더 기대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정답들이 도착됐는데요. 좀 통일된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문자창 보니까요. 동방이라고 많은 의견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는 KCTC, 이 동방과 KCTC의 의견이 이렇게 양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어떠신가요?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1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게 어떤 일이죠? 쿠팡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같은 이슈를 바라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핫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핫 아이템입니다. 예. 네. 마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저 전문가들 짜고 종목 가져왔구나. 서로 얘기하고 가져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방송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동지가 생긴 네, 느낌? 앞에서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서 닥터강 전문가님이 이 쿠팡 관련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전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시간도 별로 안 갈 것 같고 그냥 첨언만 드리면 앞에서 닥터강 전문가님이 해주신 얘기가 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하는 소프트뱅크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쿠팡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수익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안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직상장 시켜서 상장 점핑 효과 노리고 거기서 수익 내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뭐 아무튼 효과는 높을 겁니다. 쿠팡이 글로벌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매출이 폭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업체로 부각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 1번 만나봤는데요. 상한 전문가 역시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 전략 찾고 있는데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힌트에서 6년 연속적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네. 근데 앞서서 닥터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쿠팡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었는데 우리가 쿠팡 말고 쿠팡이 적자라는 얘기죠. 어, 쿠팡은 지금 상장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쿠팡 관련주를 찾고 있는 거고. 그렇죠. 관련 기업이 네, 6년 관련 기업. 연속 그렇죠, 흑자를 그렇죠.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찾기는 굉장히 쉽실 거예요. 아까 관련주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 네. 그 중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년 연속 흑자인 기업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또 순이익에는 흑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서 닥터강 전문가께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언급해 주셨던 부분과 좀 겹치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힌트 2번 보고 우리가 정답을 꺼내봐야 할 텐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혹시 추리가 좀 되시겠죠? 굉장히 공교롭게 지금 겹쳤어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한 전문가님께서도 이 쿠팡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말씀을 두 번째 힌트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6년 연속 흑자고 아마 상한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도 6년 연속 흑자가 아닐까. 똑같은 종목인가요, 그럼? 똑같은 종목은 아닐 거예요. 아. 네, 똑같은 종목은 아닐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쿠팡 쪽에서 뭐 OTT 쪽도 있고요. 쿠팡 이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배기는 물류겠죠. 그죠. 네, 물류 관련주 아까 메모장에서 두 개를 써주셨는데 하나가 제 거고 하나를 다른 거를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들 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힌트를 열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정답도 뭐 더 열어볼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예. 어차피 그 물류 관련도 두 개가 짝짝짝 찍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봤는데 뭐 아무 뭐 멘트도 없이 그냥 종목명만 딱딱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전문가 과묵한- 이름과 네, 오늘 종목명을 과묵하신 함께 주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전문가 이름도 함께 적어주셔야 그렇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예. 네.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정답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전문가 이름과 같이 종목명을 함께 두 가지 같이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 궁금한데 상한 전문가님은 영어 쪽 더 좋아하실까요? 한글 좀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회의를 갖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버님. 네, 근데 예. 영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다행히 잘 살고 있긴 한데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것 또한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힌트 마지막으로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예, 세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문구만 봐도 굉장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뭐 종목들, 뭐 경제방송 종목을 열심히 뭐 따라 하시던 또는 무료 방송에서 특별한 또 추가 종목을 들이시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저를 믿고 종목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을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수익을 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암 불패 그리고 동방 불패 동방 불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은 네, 열심히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상한 전문가님, 이번 종목 또한 역시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 잘 맞추고 계시는지 문자창 보도록 할게요. 문자창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왔을까요? 보니까요. 상한 김용덕 동방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동방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KTH라고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대부분 동방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모습이고요. KTH와 좀 싸우는 모습이네요. 자, 여러분들 종목질이 계속해 주시고요. 상한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닥터강 전문가의 정답 바로 KCTC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었는데요. KCTC였네요. 맞습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1월 달 급등 이후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찍으셔라 말씀드리는 라인대가 이 3,000원 후반대였죠.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20% 급등 나와서 50% 이상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수익 창출시켜 드리고 목표가도 5,000원 이상이었으니까 실수익으로도 40% 이상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쌍봉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고점 살짝 돌파를 할 수가 있는 5,500원 자리 잡아드리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00원부터 4,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이제 상한가 구간 이탈을 하는 3,800원 라인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강 전문가의 정답 바로 KCTC였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 4,000원에서 4,400원,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 가격은 3,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 전문가님 6년이나 연속적으로 흑자를 낸 기업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예,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자세한 매매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쿠팡 관련주들을 아까 알려드렸지만 한 번씩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얼마 전에 택배 관련주 급등 나올 거다 알려드렸고요. 구정년이 2주 전에. 그리고 주말 기조에도 또 비트코인 급등할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2월 후반에 반드시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 분야 제가 또 지금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오늘 무료 방송 오시면 그 분야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 준비하셨네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이야기 챙겨보시고 많은 수익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